네, 전해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이 오염수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전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야당 의원 4명 또다시 일본을 찾아서 원정 시위에 나서면서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에서 나온 발언 또 여당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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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방위쇼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유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입니다. 네, 일본 야당이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야당 의원들 4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나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원정 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랬죠? 아무런 효과 없이 왔었는데 전략 부재라고 봐요.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입장은 하나의 어떤 주체가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현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식상한 표현이지만 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얻을 거는 전혀 없는.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말로 저렇게 일본 가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면 그냥 저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외치고 왔다는 것밖에 없고 양이원영 의원 보면은 뭐 외치겠습니다 하면서 주먹 쥐고 손 흔들고 우리 많이 보던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음에도 갔다 왔다 내가 일본 가서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 가지고 또 국내 여론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전략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기식 방위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이 이제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좀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의원이 가서 하는 것도 최소한의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항의와 규탄의 의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히려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런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 피해가 대단히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선동과 가짜 뉴스 탓만 할 것입니까?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정부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방류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도 국민을 달래고 좀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규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정 시위도 한일 간의 어떤 연대 차원에서 벌어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요. 오늘부터 이 안전성 점검에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시각이 잘못된 거죠. 지금이 만약에 방류 전이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미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찬반의 영역을 다툴 만한 시점을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시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보내서 진짜로 방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준치 이하로 정말 그 오염 처리수의 방사능 수치가 낮은 건지 예.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칭찬을 해줘야죠. 지금 일본의 주권 사항인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네. 강경화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주권 사항이니까 존중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제가 계속 여쭙는 건 뭐냐면 예.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방류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수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첫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일본 환경성도 같은 취지의 이 결과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야당이 부정하면 이거 과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근데 일본 환경성 결과 발표가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는 아니 뭐 뜻이죠. 과학적 결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이미 방류를 어떻게 결정한 입장에서 네. 일본의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절차입니다. 예. 자,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방류가 적어도 30년 이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일본 정부의 초기 분석 발표만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소위 이른바 채취,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예.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만으로 예.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 환경성에 의한 삼중수소 검출 기준치 이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 현재 시점의 결과일 뿐이지 그 결과가 계속될 우리 수 국민의 없다.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 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상주에서 관찰하고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쪽짜리 협의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그렇죠. 어제 갔어요. 오늘 출국하죠. 어제 출국했죠. 네, 어제 출국했고요. 근데 이미 반쪽 협의라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된 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받쓰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염수 끝장 토론회를 제안을 할 방침이 오늘 제안할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장 토론 의미가 있을지 또 받을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끝장 토론하는 거 좋은데요. 예. 그 전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어떤 마음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그런 승복 그런 정신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관련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으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예단을 하면서 자꾸 찬반 영역으로 이 논란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정쟁이 되는 거고 예.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합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 주제를 예. 정쟁 영역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토론회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대통령실이 일주일간 우리 수산물을 만든 이 구내 식당에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메뉴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수산물 좀 활성화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야당 입장에서도요. 예.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네. 방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수산업계의 피해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리포트를 먼저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을 예고를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5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방해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천준호 의원에 대해 각각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두 의원은 모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언제든 입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월 중으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사법방해 의혹에 연루된 이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것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 사법법 절차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이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수사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사법 방해 혐의라든지 또 재판의 증인이나 변호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는 것 네. 이거 정말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예. 오히려 위증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전체적인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검찰이 가져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이재명 대표가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 이 망한 이 소설이라고 칭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증거와 법대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검찰이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네. 아직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수사 상황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빨리 판사를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서 망한 소설이라고 하셨죠? 네. 아무리 망한 소설이라도 결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결말을 빨리 알고 싶으시니까 이재명 대표 그 결말을 빨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일에 협조를 해주시기는 바람 가득하고요. 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이어서 평판이 나빠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접근할 생각도 없었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경기도 내에서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이런 분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랬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최측근인 정무부지사로 뒀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몰랐다고 하시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위중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거를 올렸다 내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뭔지 조폭과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오늘 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수락 연설 당시 민생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임기 1년 내내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된 이재명 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수락연설을 통해서 예. 유능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측면에서 그 성적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예.
그것을 뭐 여러 입장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받아든 성적표, 이른바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당내 무력감마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모든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예. 이것이 리더십 리스크로 전이 되면서 당이 이런 무력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예. 대단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눈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다는 표현까지 쓰셨으니까 좋은 평가는 글쎄 아니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년. 뭐 상대당이니까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도 저도 네.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당사에 좀 가장 불행한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에 국회의원직을 선택하고 또 당대표직까지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1야당 원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큰 당의 당대표직까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근데 예. 그게 통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요. 예. 그 상황이 1년 내내 진행됨으로써 야당 자체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여당도 같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야당의 모습이 저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제대로 뭔가 논의가 되지 않고 전국 상황이 지금 대선 쭉 이어지는 흐름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민들께서도 불편해하셨던 그런 1년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함께 당내 계파 갈등도 지금 증가되는 모습이죠. 이 비명계에서는요, 분당 가능성 이것을 또 언급하는 모양새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뭐 당내에서 결심해야 될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소위 개딸들의 일그러진 어떤 그런 팬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딸에 대한 생각들은 이른바 개딸에 대한 생각들은 좀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상민 의원의 경우야 유쾌한 뭐 결별 뭐 이런 발언으로 당으로부터 소위 이른바 해당 행위라고 엄중 경고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예.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총선 승리를 일궈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얘기하고 분당을 거론하는 식의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검찰 수사 자체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또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1년 반 넘게 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결단 이런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내 어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의 어떤 분열을 걱정하는 여러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진행이 되죠.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교체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야죠. 예. 하지 않으니까 당의 모든 당력을 지금 당대표 사법 리스크 막는 데 쓰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당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1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로서 당대표 재임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생겨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하기 훨씬 전에 막 7, 8년 전에 했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뭔가 밝혀져서 수사에 들어가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당이 운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게 공당이냐 사당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본인 사법 리스크를 빨리 본인 힘으로 처리를 하고 예. 거기 그것과 연관해서 본인의 거취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또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